안녕하십니까. 오늘은 TV 시간과 공간, 시간을 말하다 백제멸망과 일본 건국의 비밀 제9편 백제 구원전쟁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제 부흥운동은 백제 내부에서 일어났던 백제 부흥운동과 그리고 백제 구원전쟁, 즉 본국 백제 이외에 22담로, 해상 제국의 다른 곳에 있었던 22담로들이 중심이 돼서 백제를 구원하려고 했던 백제 구원전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22담로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었던 열도 백제, 오늘의 일본이 어떻게 백제를 구원하려고 구원전쟁을 벌였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9편 백제 구원전쟁의 부제로는 열도 백제, 본국 백제 구원에 사활을 걸다 라고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왜 그들이 사활을 걸었는지 우리는 다시 역사의 기록과 당시의 정황들을 추적해 봐야 됩니다. 사비도성이 떨어지고 웅진성까지 점령한 나당연합군은 백강에서 사비도성, 웅진성, 그리고 그 선상의 주변의 산성을 지배하는, 전 백제를 다 멸망시키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점을 연결시킨 점과 선에서의 백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렇게 되자 의자왕의 명령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었던 지방 귀족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표적인 것이 왕실의 인척이었던 귀실복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귀실복신은 임존성을 근거로 해서 나당연합군에게 대항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도친이라는 승려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치상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흑치상치는 22담로 중에 하나의 담로를 다스렸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본국 백제의 나당연합군 침략 소식을 듣고 군사를 끌고 본국 백제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드디어 열도 백제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660년 9월 의자왕과 왕실의 귀족 그리고 12,000명의 백제 백성을 끌고 귀국한 소종방은 사비도성에는 유인원을 1만 군사와 함께 남겨두고 웅진성에는 유인괴로 하여금 7,000의 병사로 웅진성을 지키게 하고 당나라로 돌아가서는 바로 그 다음에 622년에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당의 주 공격 목표가 고구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백제의 손발을 묶었다고 판단한 소종방은 당으로 돌아와서 고구려를 쳤지만 고구려의 연개소문에게 대패하고 신라의 지원으로 간신히 당나라로 퇴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키지 못한 득은 없었지만 그래도 신라 입장에서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이 다행이었던 것은 백제를 도와주려고 계속 남쪽으로 압박을 가하던 고구려는 이러한 당의 침공에 의해서 북방에 발이 묶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백제를 둘러싼 나당연합군과 백제연합제국의 최후의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 열도 백제 상황이 정확히 알려진 것은 660년 9월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일본 서기는 좌평 귀실복신이 사신을 보내와서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한 사실을 아뢰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빨리 군사와 무기를 보내서 백제를 구원할 것을 간청했다고 합니다. 660년 9월 백제 자신이 열도백제 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자 660년 9월 조매천왕은 백제 구원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660년 12월 조매천왕은 아스카 지방에서 오늘날의 구주 큐슈에 있는 축자로 수도를 옮길 것을 결심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전 열도백제의 명령을 내려서 군사를 징발하고 배를 만들어서 축자로 보낼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축자에 도착한 조매천왕은 축자로 모이는 군대를 훈련시키고 배를 군함으로 개조를 해서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요. 이때 역사는 이 조매천왕의 나이가 61세에서 68세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노구죠. 나이가 많은. 그러나 이 여왕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인 의자왕은 당나라로 압송이 되었고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자신의 백성과 나라가 나당연합군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대 조련에 사활을 걸든 조매천왕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661년 7월 전쟁 준비를 하는 도중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매천왕은 자신의 옆에 있던 두 왕자를 불러서 백제 구원 전쟁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 조매천왕의 옆에 있었던 두 왕자가 하나는 풍장이며 하나는 낙가노의 황자, 즉 대화의 계신을 주동했던 낙가노의 황자였던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백제 풍왕은 후에 천무천왕이 되는 인물이고요. 이 낙가노의 황자는 후에 조매천왕의 뒤를 이어서 천지천왕에 즉위하는 인물입니다. 풍장과 낙가노의 황자는 자신들의 역할을 구분을 합니다. 낙가노의 황자는 조매천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축자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백제 구원 전쟁을 벌이는 병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풍왕은 662년 5월 백제왕으로 등극을 해서 군사 5천을 이끌고 본국 백제로 귀국을 해서 구원 전쟁을 직접 지휘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군은 귀실, 복신, 도침, 흑치상치 등 드디어 나라의 위기에 반응을 하게 된 백제의 귀족들을 지휘하는 부여 풍장, 그리고 그러한 백제 구원 전쟁을 담당하는 병사들을 도와주는 병참기지로서의 열도 백제가 도와주는 그런 구원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고구려의 발목을 묶은 나당연합군은 사비성의 유인원, 웅진성의 유인괴, 그리고 663년 열도 백제가 군사와 함선을 보낸다는 정보를 얻은 당나라가 손인사로 하여금 군사 7천을 이끌고
백제로 들어와서 유인원과 유인괴를 도와주게 되는 그런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손인사가 백제로 들어올 때 손인사를 따라서 들어온 인물이 바로 부여융입니다. 부여융은 의자왕이 최초로 타자로 임명했던 인물이지만 의자왕의 대륙정벌의 정변 속에서 태자의 자리를 자신의 이복동생인 부여효에게 물려주었고 사비도성에서 나당연합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일 때 부여태가 왕권을 자칭을 하자 사비도성에서 탈출을 해서 당나라에 항복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난 663년 이 부여융이 당군을 따라서 당군의 지휘관이 되어서 백촌강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백촌강 전투는 663년 8월에 오늘날의 금강 하구, 백촌강, 백강이라고 불리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중대차한 백제의 존망을 걸고 벌일 이 백촌강 전투 전에 백제는 또 다른 분열의 아픔을 맛봐야 됐습니다. 660년 하반기부터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귀실 복신과 도침이 서로 불화해서 복신이 도침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정이 난폭했던 복신의 충성심을 의심한 풍왕은 660년 전쟁, 백촌강 전쟁 몇 달 전에 귀실 복신을 잡아 죽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풍왕이 복신의 충성심을 의심하여 복신의 두 손을 가죽으로 꿰어 그의 목숨을 취하고 머리로 젖을 담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표현만 보더라도 풍왕과 복신 간의 반목과 불신이 그리고 또 분노심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됩니다. 어찌됐든 시간을 흘러 663년 8월이 되어서 나당연합군과 백제군이 백촌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당나라의 군사가 25,000, 백제 측에서는 본국 백제에 있던 군사들과 일본에서는 400척의 전함과 27,000명의 열도 백제군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백제가 멸망하자 백제와 좋은 외교 관계를 갖고 있던 일본이 백제를 도와주려고 군사를 보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외교 관계를 갖고 있던 일본이 백제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백제가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전 나라의 병력과 군선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고 했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조메이 천황은 수도까지 옮겼습니다. 멀리서 지원하기 어려우니 어떻게든 한반도에 가까이 다가가서 백제를 구원하겠노라고 다짐을 하면서 수도까지 옮긴 그런 열도 백제였습니다. 참모들 간에 백촌강에 나아가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주류석에서 적군을 맞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풍왕은 일본에서 오는 열도백제의 군병들을 직접 지휘하고자 백촌강으로 나아가 나당연합군과 맞섭니다. 당시 당나라의 함선이 170척, 열도백제에서 온 함선만 400척이었다고 합니다. 숫자적으로는 백제가 유리했던 전쟁이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백촌강 전투에서 백제군은 나당연합군에게 참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리성도 곧 함락이 되자 패배한 백제군들은 663년 9월 국내성이라는 성으로 몰려서 잠시 있다가 663년 10월이 되자 대대적으로 본국 백제를 포기하고 바다를 건너 열도백제로 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외교적으로 친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던 전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국내성에서 663년 10월 백제 유민들이 열도백제로 배를 타고 현해탄에 눈물을 뿌리면서 건너가 가자 일본 서기에는 바로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 천지천왕 2년 9월 기록입니다. 백제의 주리성이 함락이 되자 일본 서기의 기록이 나옵니다. 백제의 주리성이 마침내 당에 항복하였다. 이때 국인이 서로 주류가 항복하였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백제의 이름은 오늘로 끊어졌다. 조상의 분묘가 있는 곳을 어찌 또 갈 수 있겠는가? 라고 국인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한탄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메이 천황이 죽자 일본 축자에서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에 사활을 걸었던 낙가노의 황자, 이 낙가노의 황제는 조메이 천황이 죽자 즉시 천황에 등극하지 아니하고 7년 뒤에나 가서 천지천황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7년은 자신의 국가가 국난에 처하자 천황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망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663년 본국 백제가 완전히 망하자 열도백제로 들어오는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국난을 수습해야 했던 바로 그 7년이었습니다. 즉 열도백제는 본국 백제가 멸망하자 자신들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고 병선 400척과 2만 7천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천자의 제1후보가 천황으로도 등극하지 아니하고 7년간을 백제 구원운동에 열도백제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열도백제는 본국 백제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허망하게도 실패를 하고 이제 백제는 반도에서 퇴각해서 열도로 도망친 그런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열도백제로 퇴각한 백제가 어떻게 그 혼란을 수습했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했는지를 설명드리는 일본 건국의 비밀 그 10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